조합 끝나고 하는 거다. 이런 거를 하죠. 독립시행의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은 중요하죠. 최근 트렌드를 보면 섞여서 나옵니다. 조건부 확률이랑 독립시행의 확률이랑 이 두 개가 섞여서 나와요. 두 개가 섞여서 나와서 독립시행의 확률 잘 하실 필요가 있고, 독립시행의 확률이 중요한 이유는 야 이거 뒤쪽에 뭔가 이게 또 더 배우지 않냐? 독립시행의 확률 가지고 노는 거? 통계 쪽에서? 이산확률 변수에서? 뭐 있더라? 어떤 확률 변수가 뭐 이항분포를 따라요 뭐 이런 거 한 적 기억나요? 이렇게 확률 변수가 독립시행을 따른다고 할 때 걔는 이항분포를 따라요 라고 해석한 적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이항분포를 배우자마자 이제 이런 거 하잖아. 어떤 확률 변수가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면 걔는 정규분포를 따르기도 해요. 이제 이렇게 쓸게요. 이런 거를 배우기도 하잖아. 됐죠? 또 이 독립시행의 확률을 가지고 맨 마지막에 너희들이 교과과정의 마지막, 니들 다음 세대부터 배우지 않는 모비율의 추정으로 가면, 그러니까 모비율의 분포를 가면 또 배우는 게 있지 않아요? 까먹었죠? 까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모비율의 분포까지로 펼쳐지게 돼요. 그런 의미로 중요해. 독립시행의 확률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런 것들 때문에 중요하고, 금년이죠? 금년 수리논술 문제, 약간 레벨 낮은 대학 문제를 보면 증명하세요 문제가 등장했더라고요. 이런 공식들 있잖아요. 이런 공식들 가지고 실제로 증명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더라고. 인하대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계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첫 단계 지금 하는 거예요. 독립시행의 확률. 해보죠. 독립시행의 확률은 공식화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순수하게 독립인 걸 이용해서 고배법칙으로 가는, 확률의 곱셈정리로 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전자 그냥 설명할게요. 공식화해서 출발하는 것. 예를 들어 주사위가, 주사위를 뭐 할까요? 10번을 던져서 3의 눈이 3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 이런 게 있대요. 너무 많이 던졌나? 5번만 던지자야. 5번만 던지자. 너무 많이 던졌다? 5번 던졌대. 그럼 얘가 이렇게 될 거 아니겠니? 주사위를 5번 던져서 3의 눈이 나오는데, 첫 번째 3의 눈이 나오는 것과 두 번째 3의 눈이 나오는 것은 독립이잖아요.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3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동그라미라고 하고 3의 눈이 나오지 않는 사건을 X라고 해보면 3번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연달아 3번 나올 수도 있고 또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쭉 가다가 뒤쪽에만 연달아 3번 이제 3의 눈이 나오고 여기는 뭐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펼쳐질 것 같다고. 근데 여기 있는 걸 계산해 보면 3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지 않니? 6분의 1. 걔를 3번 곱한 것이고 3의 눈이 안 나올 확률은 6분의 5라고, 걔를 2번 곱한 걸 거예요. 이렇게 독립이니까 end는 곱한다 이렇게 갈 거니까. 근데 여기서도 지금 보면 쭉 곱할 거 아니겠니?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 6분의 5, 6분의 1, 6분의 1 이렇게 곱할 텐데, 곱하다 보면 6분의 1은 결국 3번 곱한 거고 6분의 5는 결국 2번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확률이 전부 다 일치하게 나타나. 6분의 1의 세제곱, 6분의 5의 제곱 이렇게 나타난다고. 다 똑같겠죠 이렇게 맨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독립시행의 확률의 틀은 이렇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확률이 있는데 그게 과연 몇 번이 나올까요? 이게 궁금한 상황인 거예요. 몇 번이 나올 거냐 봤더니 이거 개수를 세면 되는 건데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동그라미 박아 놓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걔가 옷이 3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사위를 5번 던져서 3의 눈이 3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 하면 경우의 수는 옷이 3개가 있고요. 나올 확률이 6분의 1의 세제곱, 6분의 5의 제곱 이런 식으로 펼쳐지게 돼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얘는 이런 틀이잖아. 항상 경우의 수, 확률 이 두 개가 곱해져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독립시행의 확률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는 거죠? 이렇게 경우의 수와 다 곱셈이니까 여기가 경우의 수와 확률이 곱해져 있는 거니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뜻이고, 그래서 이제 얘를 확률 질량함수로 표현해 보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 이산확률 변수잖아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정의역이 뭐 자연수랄지
정수를 할지 이산확률 변수인데 또 니네 다음부터는 이게 안 나와요. 이게 확률 질량함수, 확률 밀도함수를 배우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주 골 때립니다. 재수하면 이과는요 시험 범위가 좀 많이 좀 줄어요. 기하도 안 합니다. 기백 이런 것도 안 합니다. 웃깁니다. 하여튼 x가 R번 나올 확률을 써보라는 거야. R번 나올 확률을 써보래. 확률 질량함수예요. 시행횟수를 n번이라 할게. 시행횟수 컨비네이션 나온 횟수 경우의 수죠. 그 다음에 나올 확률을 P라 할게요. P의 R제곱 안 나올 확률을 Q라 할게. 1-Q라 1-P라 할까? Q라 합시다. Q의 n-R제곱 이런 형태가 됐겠죠. P 더하기 Q는 1인 거예요. 이렇게 한글로 해보면 이런 겁니다. 시행횟수 컨비네이션 나온 횟수 나올 확률의 나온 횟수 승 안 나올 확률의 안 나온 횟수 승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고 경우의 수랑 확률이 곱해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까지는 알 필요가 있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 R의 범위야. 확률 변수가 지금 R이잖니. 시행횟수 N은 정해져 있는 거고 R이니까 이때 R의 범위는 그쵸. 0부터 출발하는 거 조심하세요. N까지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렇게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 됐죠? 그리고 또 뭐도 확인할 수 있냐면 확률의 총합은 1이지 않니? 확률의 총합은 1이니까 이 확률 질량함수로 표현된 요 함수를 R이 0에서부터 N까지 합하면 당연히 1 나오죠? 당연히 1이 나와야 되죠? 그거 확인해보자. 시그마 R이 0에서부터 N까지 NCR P의 R승 Q의 n-R승 이거를 합하면 당연히 1이 나와야 해. 1이 나오는 이유는 얘는 뭐로 해석하면 돼요? 지수 컨비네이션 R 나란히 쓴다. 너의 지수는 너에서 너 뺀 거. 너의 지수는 R승 이니까 얘는 P 더하기 Q의 N제곱을 전개한 거랑 마찬가지지 않아요? 이항 정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얘가 이항 정리로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P 더하기 Q N제곱이 될 거고 근데 P 더하기 Q가 1이었잖아. 1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이항 정리를 통해서 보이면 돼. 이쪽으로 가는 건 이항 정리야. 이렇게 두 개 했습니다. 독립시행의 확률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률 질량함수로 표현하는 것 지금 방금 했고 독립시행의 확률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경우의 수랑 확률이 곱해진 거야. 그리고 걔를 공식화하는 것은 시행횟수 컨비네이션 나온 횟수, 나올 확률의 나온 횟수 승, 안 나올의 안 나온 횟수 승. 그 정도 기억하면 되겠다. 된 거죠? 그래요.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로 표시가 되어 있을 때 이제 막 이항분포로 해석하러 가기도 하고 걔를 가지고 정기분포로 해석하기도 하고 모비율의 분포로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확률에서는 이론은 되게 간단한 편이야. 이제 문제를 푸는 것이 좀 귀찮을 뿐이지 이론은 좀 간단해서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뒤쪽에 후반부 하러 갑시다.